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페트로브라스입니다. 네, 브라질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고, 사실 매출액과 실적만 따졌을 때는 엑스모빌, 쉘, 그리고 다음 가는 메이저 오일 기업, 메이저 에너지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트로브라스의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배당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사주 매입까지 돌입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페트로브라스를 가지고 있는, 페트로브라스를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PBR, 그러니까 페트로브라스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PER 3이 안 되는 미친 성장 기업, 실제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30%,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 페트로브라스 에너지기업 탑픽, 네, 에너지기업 탑픽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었죠. 대략 한 일주일 전이었고, 그 당시에 주가는 11.94달러, 현재 주가는 13.76달러이고요. 일주일 전쯤에 분석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정확하게 이날 분석해드렸어요. 정확하게 이날,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때 분석해드렸고, 그 이후에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략 약 한 16%, 한 17%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페트로브라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다른 메이저 기업들에 비해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에 반해 페트로브라스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 지금 꽤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약간 66조 원이에요. 그에 반해서 엑스모빌의 시가총액은 대략 560조 원이고요. 그리고 쉐보론의 시가총액은 약 386조 원입니다. 그리고 쉘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250조 원은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페트로라스는 66조 원. 그렇다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작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약간 3에서 5%를 왔다 갔다 할 때 페트로라스의 배당 수익률은 약 30%, 작년 기준으로는 40% 이상이 나왔었고, 올해 기준으로도 최소 20%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이죠. 그에 반해 실적이 그럼 많이 차이 나느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좀 딸리느냐? 그걸 좀 봐야 되는 것인데,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엑소모빌의 약 한 60% 정도 실적이고요. 그리고 쇠가는 거의 비슷해요. 쉐보론보다 더 실적이 높습니다. 쉐보론보다 실적이 높고 쇠가는 거의 비슷한데 380조 원 이상, 360조 원 정도 하는 그런 기업보다 66조 원 하는 기업의 실적이 더 좋고요. 배당 수익률도 더 좋고요. 앞으로의 실제 성장성도 더 좋다. 모든 게 뛰어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페트로라스가 지금까지 굉장히 낮은 그런 시가총액을 보였던 이유는 결국에는 브라질 기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흥국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꽤나 있다. 두 번째로 소외되어 있다.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미국 기업이었다면 지금보다 최소 5배 이상의 그런 시가총액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배당 수익률도 유지를 했다면 최소 6배, 7배 정도의 그런 어쩌면 엑소모빌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결국 페트로브라스를 주목함에 있어서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브라질의 그런 경제 상황 등을 봐야 되는데, 제가 손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브라질의 현재 기준금리는 약 13.5% 정도, 정확하게 13.75%인데 그에 반해서 인플레이션은 4%가 안 돼요. 약간 3%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무려 10%대예요. 실질금리가 무려 10%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4%가 나오는 괴물 같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자, 기준금리가 13.5%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이 3%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4%. 자, 대한민국에 비교해 볼게요. 대한민국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금리를 13%까지 띄우려면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 망해요. 정말로 망합니다. 미국도 망합니다. 중국 당연히 망하죠. 유럽 망합니다. 일본 망하죠. 그런데 브라질은 13%의 금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4%의 성장률과 3%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국가다. 그만큼 이 원자재에 대한 혹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브라질 달러 회의랍니다. 지금 보시면 브라질의 통화가 달러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1개월치인데
지금 보시면 1개월 만에 5.02달러에서 4.91달러로 헤이라가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강세는 실흥국 치고는 매우 고무적인 강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5.3달러에 있었던 것이 4.9달러까지 내려온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현재 브라질의 상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8일에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해주신 말인데,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런 댓글 볼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방에 제 추천으로도 실제로 이 멤버분이 자신이 아끼는 지인에게 추천을 해줘서 제 멤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지인분이 가입한 지 2개월 만에 전 종목이 빨간색이라고 감사 전화가 왔습니다. 매매 원칙을 칼같이 지키고 필승님이 강조하시는, 실제로 제가 특별하게 더 강조하는 기업들, 섹터들이 있죠. 특별하게 더 강조합니다. 포트로만 구성한 결과라고 하네요. 주식 인생에서 전 종목 빨간색은 처음이라고. 저보다 수익률이 더 좋으신데 이 점 참고해 사시면 투자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필승 신규 멤버가 오셔서 이런 식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 통틀어서 전 종목, 정말로 전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 주말에 제 계좌까지 오픈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도 오픈하겠죠. 현재 기준으로 전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전 종목 수익이에요. 손실 보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 나눈 대화이죠. 자, LS전선은 하나건설부문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산업의 해석 케이블 공급 우선 협력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참고로 LS 같은 경우도 추사 중이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죠. 비중까지 치러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이거 멤버분이 나눈 대화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시하다가 어제 사부님의 저항선 돌파 후 지지 확인하고 잡았는데 오늘 강하네요. 이슈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원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하지 않나 싶네요. 보시면 저항선 돌파 후 지지 확인하고 잡았다. 굉장히 좀, 사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꾸준히 지켜보는 기업은 맞습니다만 저는 놓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종목 수익 중이기 때문에 딱히 아쉽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인데, 이분은 잡았어요. 저항선 돌파 후 지지대 잡은 것이고 실력이 굉장히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의 실력이 실제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필승 멤버가 아닌 분들의 그런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포스코 인터가 컵앤핸들 차트인가요? 차트는 컵앤핸들로 보기보다는 바닥에서 반등 차트로 보이네요. 제 눈에는 포스코 인터 저 구간 차트만으론 컵앤핸들로 어렵다고 봅니다. 컵앤핸들로 보진 않았고요. 정성적인 조정, 돌파, 지지 관점으로 봤습니다. 정확하죠. 컵앤핸들이라기보다는 조정, 돌파, 지지가 맞습니다. 어제 매수해서 타이밍은 살짝 늦은 추격 매수 느낌은 있었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컵앤핸들 기법은 핸들 발생 시 타점을 잡기 위한 도구라서 굳이 차트를 억지로 그려보는 접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제 강의를 듣고 공부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아직 줄이라서 필승님 따라만 갑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저도 같은 접근을 한 적이 있어서요. 정석적으로 컵앤핸들이 발생된 차트들을 전에 보여줬었는데 그게 기술적인 분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부족한 영혼입니다. 저도 배워야 할 것이 한참 많은 줄이라서요. 같이 공부하시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훈훈하게 좀 나눈 것인데, 다시 페트로브라스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번 분기에 그리고 다음 분기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사실 유가가 꽤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66조 원에 달하는 그런 시가총액 66조 원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에 당기순이익, 세후순이익이 대략 50조였어요. 네. 시가총액이 66조인데 세후순이익이 50조예요. 50조. PR이 2가 안 되죠. 메이저 에너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의 PR은 10 정도 됩니다. 약 10을 왔다 갔다 하는데 5에서 10 사이가 5에서 12 정도로, 정확하게는 밴드라고 정했을 때 5에서 12 사이인데 페트로브라스는 대략 1점 몇 2가 안 되는, 그런 작년 기준으로 2가 안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었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3이 넘지 않을 거예요. 3이 넘지 않을 거고 배당 수익률도 가볍게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압도적인 그런 매출 성장세를 봤을 때 결국에는 주식 매수로 작년 같은 경우도 주식 매수, 네,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약간 2.5조 원을 썼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 대략 1조 원 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 브라질 헤이라가 강세가 되면서 이자 비용도 기하급수로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환손실, 작년에는 달러 강세였죠. 작년에는 브라질도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손실 비용 가치도 감안했을 때 대략 3조 원 정도, 1.5조에서 3조 정도가 꾸준하게 나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브라질 헤이라가 강세가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유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유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도 앞으로 뭐 유럽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브라질의 그런 원유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놓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텔레그램 분석방에서도 5월 10일 분석글이에요. 브라질의 거대 에너지 기업이자 글로벌로 따져도 벌어들이는 돈만 보면 에너지 업종 탑5 안에 기본으로 속하는 기업이죠. 페트로브라스가 막대한 배당금 논의 정책을 뒤로하고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 매우 저평가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주가 부양책으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PR이 3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3이 채 안 되는 것이고 작년 기준은 2가 안 됐었어요. 자사주 매입이 주가 부양에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각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효과 또한 매우 좋을 것입니다. 자본 유출을 이유로 초고배당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구미에도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슬슬 지켜볼 때가 된 듯합니다. 페트로브라스 및 브라질 핵심 기업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5월 14일 분석글입니다. 대형은행 BNP 파라바가 더 이상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네, 은행이 기업의 대출 같은 것들에, 대출 지원 같은 것들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지금 자본주의 상식에서는 거의 뭐 미친 거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고 있음에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 대출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은행에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사업하지 말라는 뜻이죠. 파라바 입장에서 중요한 캐시카우를 잃는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과도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금융권 전반으로 퍼질 경우 신재생 에너지 개발 수요 증가는 물론 천연가스, 원유, 석탄 공급 감소가 드라마틱해질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기회가 생기는 이슈입니다. 사실 BNP 파라바는 프랑스 은행이고 유럽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유럽 쪽까지 유럽 쪽으로 좀 확대가 된다면 남미 기업인 페트로브라스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더 이상 캐펙스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혼자서 캐펙스 투자를 진행을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수요의 증가 혹은 가격의 상승에 따른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제 분석글입니다. 감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펙의 진심도 엿볼 수 있었고요. 이번엔 진짜로 감산할 듯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불신임의 오펙이지만 이번엔 예외로 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유가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비 투자를 이미 진행 중인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페트로브라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2026년 지난 약 한 3년 동안 캐펙스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은 거의 유일해요. 네, 페트로브라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의 증가 혹은 설사 유가가 반등을 한다면 상승을 해준다면 그 수요 정도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페트로브라스인 것이고 실제로 감산 정책을 하면서 혹은 금융권에서 혹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들면서 이쪽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는 지금 페트로브라스만이 향후 3년 동안 캐펙스 증가, 설비 투자를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냥 주목할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환차손이 아니라 환착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오히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올해 1분기, 2분기 혹은 올해 내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런 것들은 주가에 꽤나 반영이 되었었던 것이고 이제는 브라질에 대한 경제 성장에 따라서 혹은 원유의 공급 감소에 따른 수혜 정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배당금 원료 정책에서 자사주 매입까지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흐르는 그런 이제 압도적인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따라서도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해준다면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해준다면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원유에 대한 혹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페트로브라스는 대부분의 원유를 직접 시추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특히 유가락에 따른 변동성에 따라서도 가장 해치가 잘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